형님, 약에 이걸 계속 타면 3개월이면 충분해. 마치 치매 초기 증상처럼 되는 거지. 새벽 5시 미래그룹 본사 39층 청소부 김순자는 부회장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숨을 죽였습니다. 형님 약에 이걸 계속 타면 3개월이면 충분해. 마치 치매 초기 증상처럼 되는 거지. 이사회도 장악했어. 주주총회 때 형님 퇴진시키는 거야.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68살 회장님을 15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동생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이 영상이 그곳으로 행운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미래그룹 본사 빌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의 거대한 유리 건물. 거리는 고요했어요. 김순자는 직원 출입구 앞에 섰습니다. 52살. 낡았지만 깨끗하게 달인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출근 카드를 찍었습니다. B. 새벽 4시 5분. 순자는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걸레, 청소기, 세제. 무거웠지만 익숙했어요. 15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상층, 회장실이 있는 곳이었죠. 순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39층 복도는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 가구, 벽에 걸린 미술 작품들. 순자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저 복도부터 걸레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순자는 막막했어요. 딸 지은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미래그룹 청소부 채용 공고를 봤어요.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죠. 첫 출근 날을 기억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하자. 지은이 대학까지 보내자.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이제 대학생입니다. 약대 4학년. 내년이면 졸업이에요. 순자는 월급 1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었죠. 하지만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지은이 학비를 모았습니다. 물론 부족했어요. 지은이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순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더 벌어야 하는데. 하지만 지은이는 항상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열심히 살면 좋은 날 올 거예요. 순자는 회장실 앞에 도착했어요. 두꺼운 나무문, 금색 손잡이, 문패에 적힌 글자, 강일준 회장.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장실, 책상, 소파, 회의 테이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정성껏 책상을 닦았어요. 서류들을 건드리지 않고 소파를 청소기로 밀었습니다. 창문을 닦았죠. 이 회장실을 청소한 지 15년. 순자만 이 방을 청소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정한 거예요. 순자 씨는 믿을 수 있어. 10년 넘게 일했는데 단 한 번도 문제 없었어. 순자는 그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가끔 회장님과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인사했어요. 수고하세요, 순자 씨. 순자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도 건강하세요. 회장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직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청소부인 순자에게도 존중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순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순자는 놀랐어요. 네, 괜찮습니다.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회장님은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순자는 그날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좋은 분이야. 정말 좋은 분. 그래서 순자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장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청소를 마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순자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요. 38층 부회장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8층 버튼. 문이 열렸어요. 복도는 39층과 비슷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화려한 장식품들, 값비싼 그림들. 부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카드키, 불을 켰습니다. 넓은 사무실. 회장실보다 작았지만 더 화려했어요. 순자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부회장실도 순자가 담당했어요. 10년 전부터 부회장님은 회장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강일수 부회장, 62살. 부회장님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회장님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느낌. 수고하세요. 딱 그 말뿐.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어요. 급여도 제때 나왔고 부당한 대우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책상을 닦았어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대지 않았어요.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구겨진 종이들, 커피컵, 창문을 닦았어요. 깨끗해졌습니다. 청소를 마쳤어요. 새벽 5시 30분. 순자는 다른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37층, 36층. 임원실들을 청소했어요. 새벽 7시. 모든 청소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했어요. 탈의실로 갔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퇴근 카드를 찍었습니다. 새벽 7시 5분. 건물을 나왔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까지는 40분.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지은이한테 아침 해줘야지. 순자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어요. 떳떳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자. 버스가 왔습니다. 순자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바쁜 아침.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곧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같은 날 아침 7시, 강일주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68살, 미래그룹 회장.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300평 넘는 넓은 집.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일주는 욕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또 잠을 못 잤군. 요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도 2~3시간만 자고 깨요. 머리가 무겁고 몸이 피곤했습니다. 의사에게 갔더니 수면제를 처방해 줬어요.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주는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에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정부 김 씨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아내 수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일준의 세상도 무너졌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내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암이 아내를 데려갔어요. 여보, 일주는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액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 보고 싶소. 10년이 지났지만 외로움은 여전했어요. 일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습니다. 쓴 녹차.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동생 일수였습니다. 형님, 잘 주무셨어요? 응, 그럭저럭. 오늘 아침 회의 있습니다. 10시에 회장실로 오시면 됩니다. 알았어. 일주는 전화를 끊었어요. 동생 일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6살 터울. 어릴 때부터 일준이 동생을 돌봤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일주는 동생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자신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했어요. 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서. 형, 고마워. 나중에 꼭 보답할게. 일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보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들어왔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은 부회장이에요. 일주는 동생을 믿었습니다. 완전히. 내가 없어도 일수가 있으니까. 회사는 안심이야. 일주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정장, 넥타이, 회장의 모습.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늙어 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잠도 못 자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회의 중에 멍할 때가 있었어요. 은퇴할 때가 된 건가? 하지만 은퇴하면 뭘 하죠?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는 차에 탔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바쁘게 걷는 직장인들, 다들 가족이 있겠지.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일주는 부러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미래그룹 본사, 40층 빌딩, 40년 전 일준이 세운 회사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했어요. 직원 5명, 좁은 사무실. 하지만 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아내도 함께 일했습니다. 10년 후 회사는 중견기업이 됐어요. 20년 후 대기업이 됐습니다. 지금은 계열사 30개, 직원 5,000명, 매출 3조 원. 일준의 인생이 담긴 회사였어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9층 버튼,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 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응. 오늘 일정 보고 드릴까요? 그래. 10시 임원회의, 오후 2시 주요 계열사 사장단 회의, 오후 4시 기자 간담회입니다. 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제 기다리는 문서들. 일주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눈이 침침했습니다. 피곤하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와. 청소부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미 계신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순자 씨. 청소 다 끝났어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응?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일주는 놀랐어요. 청소부가 자신을 걱정해 주다니.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푹 쉬셔야 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순자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순자는 회장실을 나갔어요. 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순자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그때 동생 일수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회의 준비 다 됐어요. 벌써? 네, 임원들 다 모였습니다. 일주는 일어났어요. 하지만 어지러웠습니다. 휘청? 형님, 일수가 일준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응, 조금 어지러워서. 형님, 정말 걱정됩니다.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일주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일수가 옆에서 부축했어요. 회의실. 임원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는 상석에 앉았어요.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일수가 말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어요. 분기 실적 보고, 신규 사업 계획, 인사 발령. 일주는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회장님? 일수가 불렀습니다. 네. 의견 물어봤는데요. 아, 미안해. 다시 한번 말해줘.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주는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 일수가 따라 들어왔어요. 형님, 정말 쉬셔야겠어요. 한두 달만 휴가 가세요. 회사 일은 제가 다 볼게요. 일주는 동생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 고맙다, 일수야. 형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제가 형님을 돌볼 차례예요. 일수는 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약은 잘 드세요. 수면제 빼먹지 마시고요. 응. 일수는 나갔어요. 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약봉지를 봤어요. 수면제. 약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물과 함께. 이거라도 먹어야 잠을 자지. 일주는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이 있어서 다행이야. 일수만 믿으면 돼. 일주는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바로 그 동생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 순자는 오늘도 38층 부회장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 순자는 청소 도구를 들고 부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카드키로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넓은 사무실. 부회장 책상이 보였어요. 순자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닥부터 진공 청소기를 밀었어요. 윙. 책상을 지나쳤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순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닦았어요. 깨끗한 유리.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자는 청소기를 껐어요. 윙. 소리가 멈췄습니다. 응? 부회장실 안쪽에는 작은 회의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있나? 새벽 5시.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는데.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둘. 순자는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형님 약에 이걸 계속 타면 3달이면 충분해.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 부회장님이었어요. 3달이요? 다른 남자 목소리. 순자는 그 목소리도 알았습니다. 최전무였어요. 그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도 나빠져. 마치 치매 초기 증상처럼 보이는 거지. 순자는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럼 이사회에서 회장님을 퇴진시킬 명분이 생기는 거군요. 정확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권고하는 거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주들 설득은 다 끝났습니까? 물론이지. 주요 주주 10명은 이미 우리 편이야. 한 사람당 10억씩 줬어. 이사회는요? 이사 20명 중 15명이 동의했어. 모두 돈으로 해결했지. 최 전무가 웃었습니다. 부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주주총회가 남았어. 언제입니까? 3달 후. 그때 형님 퇴진 안건을 상정하는 거야. 찬성표가 나오겠네요. 당연하지. 모든 준비는 끝났어. 부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럼 내가 회장이 되는 거지.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내 차례야.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두 남자가 웃었습니다. 순자는 뒷걸음질 쳤어요.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책상 뒤로 숨었어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부회장과 최 전무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 네, 부회장님.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두 사람은 사무실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어요. 다리가 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순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회장님을 약으로 믿을 수 없었어요. 부회장님, 회장님의 동생, 항상 회장님을 챙기던 분. 형님 건강 챙기세요. 형님 푹 쉬세요. 그렇게 말하던 분이 사실은 회장님을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어떡하지?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자신은 청소부일 뿐입니다. 부회장님은 재벌이고 내 말을 믿어주실까? 그리고 증거가 있나요? 순자는 그냥 대화를 엿들었을 뿐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증거를 찾아야 해. 회장님을 지켜야 해. 순자는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로 부회장실을 둘러봤습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봤어요. 하지만 글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래도 중요해 보이는 서류가 있었어요. 표와 숫자들, 회사 이름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찰칵, 찰칵. 3장. 그리고 서류를 원래대로 놓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봤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구겨진 종이들, 커피컵, 그리고 작은 약봉지. 순자는 약봉지를 주었어요. 라벨을 봤습니다. 수면제. 순자는 약봉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야. 더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 직원들이 출근할 거예요. 순자는 청소도구를 챙겼습니다. 부회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9층 버튼. 회장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회장님은 동생을 완전히 믿으세요. 40년 동안 함께 일한 동생. 청소부인 자신의 말을 믿어주실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회장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회장님은 출근 전이에요. 순자는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를 봤습니다. 약봉지가 있었어요. 순자는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을 확인했어요. 강일주님, 수면제, 하루 한 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부회장님이 이 약에 뭔가 탄 거야. 회장님은 모르시고 드시는 거고, 순자는 약봉지를 도로 놓았어요.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됐어요.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순자는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회장님을 지켜봐 온 15년. 항상 친절하고 따뜻했던 회장님. 청소부인 자신도 존중해 주신 회장님. 그런 회장님이 위험에 빠져 있어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야. 순자는 일어났어요. 집에 가서 딸 지은이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약에 대해서, 그리고 사진 찍은 서류도 보여주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회장님이 믿어주실 거예요. 순자는 청소를 마쳤습니다. 새벽 6시 퇴근 카드를 찍었어요. 건물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회장님을 지켜야 해. 제가 지켜야 해.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자는 핸드폰을 봤어요. 찍어둔 사진들. 글은 잘 몰라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지은아, 엄마 좀 도와줘.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청소부지만, 힘이 없지만, 정의는 지켜야 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야 했어요. 오전 7시, 순자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투룸,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왔어.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엄마, 아침 차려놨어요. 빨리 드세요. 딸 지은이였습니다. 24살, 약대 4학년. 지은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안 드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아, 이것 좀 봐줄래? 지은이는 순자 옆에 앉았어요. 순자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새벽에 찍은 서류 사진들. 지은이는 화면을 봤어요. 이게 뭐예요? 회사 서류야. 부회장님 책상에 있던 거. 지은이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표와 숫자들, 회사 이름들, 금액들. 엄마, 이거.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가 적혀 있어? 이건 주식 거래 내역 같아요. 여기 보세요. 미래그룹 주식을. 지은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차명 계좌로 매입. 한 달에 걸쳐서 조금씩. 총액이. 지은이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천억 원이에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2천억?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매입자 명단. 10명. 지은이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각자 200억씩. 모두 차명 계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 네. 순자는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새벽에 들은 대화를, 부회장과 최 전무의 음모를. 지은이는 듣다가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그럼 회장님을 독살하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순자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어요. 부회장실 쓰레기통에서 주운 것. 이것도 봐줘. 지은이는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라벨을 읽었어요. 수면제네요. 졸피뎀 10mg. 이게 뭐야? 일반적인 수면제예요. 하루 한 알 복용하면 괜찮아요. 지은이는 약봉지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지은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뭐가 이상해?
엄마, 이거 개봉했다가 다시 포장한 흔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봉인 테이프가 두 겹이에요. 순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두 겹? 네. 원래 약은 공장에서 한 번만 봉인해요. 근데 이건 누군가 열었다가 다시 붙인 거예요. 지은이는 약을 흔들어 봤어요. 알개수도 이상해요. 보통 30알인데 이건 더 적어 보여요. 그럼 누가 약을 바꿔친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약을 빼내고 다른 약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순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드신 약은? 정확히 알려면 약물 검사를 해야 해요. 하지만 엄마가 들은 대화대로라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만든 거죠.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돼? 지은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억력 장애, 판단력 저하, 집중력 감소, 심하면 환각도 나타나요. 그럼, 네. 회장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게 약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부회장님이 동생한테 이런 짓을. 지은이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이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청소부일 뿐이고. 엄마. 지은이가 순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서류 사진, 약봉지, 그리고 엄마가 들은 대화. 하지만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해요. 동생이 자신을 해치고 있다고. 순자는 망설였어요. 회장님이 믿어주실까? 믿어주실 거예요. 엄마는 15년 동안 회장님을 모셨잖아요. 회장님도 엄마를 아세요. 지은이는 순자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만 회장님을 지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엄마만 진실을 알아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 부회장님한테 들키면 어떡해? 엄마.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위험해요. 3달 후면 모든 게 끝나요. 회장님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부회장님이 모든 걸 가져가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순자는 일어났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릴 거야. 오늘 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엄마. 그리고 이 사진들. 제가 프린트해 드릴게요. 약봉지도 잘 보관하세요. 그래. 순자는 딸을 안았어요. 고마워, 지은아. 엄마가 옳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도울게요. 오후. 지은이는 학교 프린터로 서류 사진을 출력했어요. 3장.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증거 보관. 저녁 6시. 순자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야간 근무. 가방에 프린트한 서류를 넣었어요. 약봉지도. 그리고 작은 녹음기. 지은이가 빌려준 거예요. 필요하면 대화를 녹음하세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올게. 조심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밤 8시. 순자는 회사에 도착했어요. 미래그룹 본사 빌딩. 40층 건물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어요. 카드를 찍었습니다. B.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9층. 회장실로. 오늘 밤 회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릴 거예요.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밤 9시
순자는 39층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회장실로 가는 길,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어요.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회장실 문 앞.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회장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었어요. 회장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에는 큰 창문,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강일준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계셨죠? 아, 순자 씨.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순자는 인사했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청소하러 오신 거죠? 회장님. 순자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씀이요?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프린트한 사진들. 회장님, 이걸 좀 봐주세요. 회장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뭔가요? 부회장님 책상에 있던 서류예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동생 책상에? 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새벽에 청소하다가 부회장님 사무실에서 이걸 봤어요. 회장은 서류를 봤습니다. 숫자들, 회사 이름들, 금액들, 이게 도대체... 회장님, 순자는 용기를 냈어요. 부회장님이 회장님을 해치려고 해요. 회장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부회장님이 회사를 빼앗으려고 해요. 회장님 약에 뭔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회장님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제 말 들어주세요. 순자는 다급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부회장님이 최 전무님하고 대화하시는 걸. 회장은 손을 들었어요. 됐습니다. 회장님, 순자 씨 그만하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동생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일했어요. 제가 동생을 키웠습니다. 동생은 저를 배신하지 않아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장님, 이 서류 좀 보세요. 주식 거래 내역이에요. 차명 계좌로. 회장은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탁! 이건 아마 기밀 서류일 겁니다. 순자 씨가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 그리고 동생 사무실에서 서류를 훔쳐 나온 건가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진만 찍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사진을 찍은 것도 문제예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동생을 모함하지 마세요. 모함이 아니에요. 순자는 소리쳤어요. 회장은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순자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정말이에요. 순자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부회장님 쓰레기통에서 주운 거예요. 회장은 약봉지를 받습니다. 수면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뜯었다가 다시 포장한 거예요. 제 딸이 약대 다녀요. 딸이 확인했어요. 회장은 약봉지를 받지 않았어요. 순자 씨,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회장님, 가보세요. 회장은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순자를 보지 않았어요. 순자는 섰습니다. 한참.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순자는 약봉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프린트한 서류도 주었어요. 회장님,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약 드시지 마세요. 제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회장실을 나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순자는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안 믿으시네. 회장님은 동생을 완전히 믿고 계셨어요. 40년 동안 함께한 동생을. 청소부인 자신의 말을 왜 믿겠어요? 어떡하지?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시도해야 해. 이틀 후, 순자는 또 시도했습니다. 회장실 청소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네, 순자 씨. 회장은 친절했어요. 마치 이틀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좀 그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을 잘 못 자요. 머리도 자주 아프고. 혹시? 순자는 용기를 냈어요. 약 때문은 아닐까요? 회장은 순자를 봤습니다. 약이요? 네. 수면제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자 씨,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회장님, 됐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었어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동생에 대해서.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일을 했어요. 순자는 청소를 마쳤습니다. 조용히 회장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안 믿으셔. 2번이나 시도했지만 회장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부회장이 나왔어요. 최 전무와 함께. 순자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모퉁이로. 두 사람은 회장실로 향했어요. 형님 상태가 어때?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때도 횡설수설하셨어요. 좋아. 부회장이 웃었어요. 딱 1달 남았어. 주주총회까지. 그때면 끝나는 거죠? 그래. 형님은 은퇴하고 나는 회장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떨었어요. 1달.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설득해야 했어요. 어떻게든.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일준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마다 순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회장님이 회장님을 해치려고 해요.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새벽 2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순자가 가져온 프린트물. 회장은 그 서류를 버리지 못했어요.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가 어제 다시 꺼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숫자들, 회사 이름들, 차명 계좌.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 뭐지? 낮에는 바빴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이 서류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회장은 핸드폰을 집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상대방은 회장의 오랜 친구였어요. 변호사 박민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회장은 서류를 받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좀 봐주시겠어요? 무슨 서류인데요? 그냥 좀 이상해서요. 회장은 서류를 사진 찍었어요.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받으셨어요?
잠시 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회장님, 이거 뭔가요? 주식 차명거래 내역이에요. 누가 미래그룹 주식을 대량 매입했어요. 10개 계좌로 나눠서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요? 총액이 2천억 원이네요. 회장은 숨을 멈췄어요. 2천억? 네. 그리고 이건 불법이에요. 차명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누가 한 건지 알 수 있나요? 계좌 주인을 추적하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회장은 목이 메었어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조사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천억. 누가 자신의 회사 주식을 몰래 사들이고 있는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설마, 동생이? 아니야. 동생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장을 열었습니다. 안에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 안에 서류들이 있었어요. 회사 관련 기밀 문서들. 회장은 주주명부를 꺼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이상한 거래들이 보였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주식이 계속 팔리고 있었어요. 소액으로, 여러 계좌로. 이게 뭐지? 회장은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판매자 이름들. 이 사람들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두 회사 이사들이었습니다. 주주총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왜 주식을 팔았지? 그리고 산 사람은? 회장은 구매자 명단을 봤습니다. 차명 계좌 10개. 순자가 가져온 서류의 계좌 번호와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이럴 수가. 누군가 계획적으로 주식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사들 주식을 사들이고 지분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왜? 회장은 알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표를 모으려는 거예요. 자신을 퇴진시키려고. 누가?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동생 일수가 들어왔어요. 형님, 아직 안 주무세요?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서류를 치웠어요. 아, 일수야. 너는 왜? 일수는 회장실로 걸어왔어요. 형님, 불 켜진 거 보고 혹시 아프신가 해서요. 아니야, 괜찮아. 일수는 책상을 봤습니다. 무슨 서류 보세요? 아, 그냥. 회장은 서류를 서랍에 넣었어요. 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잠깐.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요즘 너무 무리하세요. 좀 쉬셔야 해요. 일수는 회장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회장은 일수를 봤습니다. 동생의 얼굴, 익숙한 얼굴, 40년을 함께한 얼굴. 하지만 왠지 낯설었어요. 네, 먹고 있어. 다행이에요. 푹 주무세요, 형님. 일수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장은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동생은 아니야. 하지만 회장은 약병을 받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면제. 동생이 챙겨준 약. 회장은 약병을 집어들었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봉인 테이프. 이게 테이프가 두 겹이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뜯었다가 다시 포장한 거예요. 회장은 약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다음 날 오전,
회장은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잠깐 올라와 주시겠어요? 순자는 놀랐어요. 네, 회장님. 3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순자 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가져온 서류를 꺼냈어요. 이 서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누군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요. 2천억 원어치를. 회장은 순자를 똑바로 봤어요. 순자 씨, 새벽에 들으신 대화, 정확히 뭐였나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회장님과 최 전무님이 회장님을 퇴진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네. 회장님 수면제에 뭔가 타서 건강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믿을 수가 없어. 순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제 또 들었어요. 녹음했습니다. 녹음기를 켰어요. 부회장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딱 한 달 남았어. 주주총회까지.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면 끝나는 거죠? 최 전무 목소리. 그래. 형님은 은퇴하고 나는 회장이 되는 거야. 회장은 녹음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동생의 목소리. 너무나 선명한 목소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수야. 회장은 오열했어요. 40년. 함께한 40년.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의 고통이 보였어요. 회장님. 회장은 눈물을 닦았어요. 순자 씨.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순자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회장님을 지켜야죠. 두 사람은 마주 봤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이틀 후 회장은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 보안실장을 불렀어요. 실장, 38층 CCTV 영상을 보고 싶네. 보안실장 김대호. 회장과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언제 것을 보시겠습니까? 지난 석 달, 특히 새벽 시간대.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USB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해줘. 아무도 모르게. 김 실장은 회장 표정을 봤어요.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중에 말하지. 지금은 비밀이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김 실장은 회장실로 왔습니다. USB 2개를 건넸어요. 석 달치 영상입니다.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38층 복도와 부회장실. 고맙네. 회장은 USB를 받았습니다. 김 실장이 나간 후 회장은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38층 복도. 새벽 2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빨리 감기로 돌렸어요. 2시 3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부회장 일수가 나왔어요. 혼자. 회장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일수는 부회장실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최 전무가 왔습니다. 부회장실로 들어갔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날짜를 확인했어요. 10일 전, 다른 날짜로 넘겼습니다. 일주일 전, 또 똑같았어요.
새벽 2시 반. 일수와 최전무. 한 달 전, 2달 전, 매주 한 번씩 새벽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그중 한 장면. 일수가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10분 후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그날 자신이 회장실에 약을 두고 갔던 날이었어요. 회장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약봉지. 일수가 자신의 약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회장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탁! 이 자식이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자신이 대학까지 보낸 동생, 그 동생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다음 날, 순자가 회장실로 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순자 씨 앉아요. 순자는 앉았어요. 회장은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초소형 녹음기예요. 이걸 부회장실에 놓아주세요. 순자는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어디에 놓을까요? 책상 밑 또는 화분 뒤, 눈에 안 띄는 곳. 알겠습니다. 순자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안 돼요. 네, 회장님. 그날 밤, 순자는 38층으로 갔습니다. 부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어디에 놓을까? 책상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녹음기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됐다. 밖으로 나오려는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딩.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오나? 재빨리 청소도구를 들었어요. 청소하는 척. 부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전무였어요. 최전무는 순자를 봤습니다. 청소하세요? 네, 전무님.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 시간에요? 오늘 낮에 못해서요. 최전무는 순자를 의심스럽게 봤어요. 그래요. 전무는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찾았어요. 순자는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 발각되면 어떡하지? 최 전무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수고하세요. 나갔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청소를 마치고 나왔어요.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놓았어요. 고생했어요, 순자 씨. 조심해서 들어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녹음 내용을 확인했어요. 부회장과 최 전무의 대화, 이사들과의 통화, 주주들과의 협상, 모든 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사 박 전무한테 3억 줬어. 부회장 목소리. 주주 정 대표는 5억 받기로 했고, 총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까지 100억. 회장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뇌물. 증거는 충분했어요. 회장은 박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서류들. 박 변호사는 하나씩 확인했어요. 회장님, 박 변호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배임, 횡령, 뇌물공여. 고소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증거가 확실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주총회 때 공개할 겁니다. 네. 동생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회장 자리. 그럼 주주총회까지 기다리겠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겠어요. 직원들 앞에서, 주주들 앞에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겠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주주총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부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왔군. 최 전무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지? 네, 부회장님. 이사 15명 동의, 주요 주주 10명 동의, 표는 충분합니다. 좋아. 부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내 거야. 하지만 부회장은 몰랐어요. 형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주총회 전날 미래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회장 강일수는 38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최 전무가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최종 점검 끝났습니다. 보고해봐. 최 전무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사 20명 중 15명 찬성, 주요 주주 10명 전원 찬성, 표는 충분합니다. 퇴진 안건 준비는 완벽합니다. 회장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의학적 소견서도 준비했습니다. 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의학 소견서? 네. 협력병원 원장한테 받았습니다. 회장님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좋아. 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회의는 몇 시지? 오전 10시입니다.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기자들은 경제신문 3곳 불렀습니다. 기사 준비도 끝났고요. 최 전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미리 작성된 기사 제목. 강일준 회장 건강 이유로 퇴진. 동생 강일수 부회장 승계 유력. 일수는 웃었습니다. 완벽하군.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최 전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4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40년을 기다렸어. 형 그늘 아래서. 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한편 39층 회장실. 강일준 회장은 순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CCTV 영상 파일, 녹음 기록, 차명거래 증거, 뇌물 내역. 내일 이걸 다 공개할 겁니다. 회장은 순자를 봤어요. 순자 씨, 괜찮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일 주주총회에서 순자 씨가 증인으로 나와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순자는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히. 회장은 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내 동생을 고발하는 거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회장님,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뭐요? 동생분이잖아요. 40년을 함께 사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죠.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동생이라고 봐줄 순 없어요. 네. 그리고 직원들이 있어요. 5천 명의 직원들. 그들의 미래를 지켜야 해요. 회장은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 씨 같은 사람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가 감사하죠. 순자 씨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쯤 쫓겨났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내일 보죠. 네, 회장님. 순자는 회장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중 34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최 전무가 탔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 최 전무는 순자를 봤습니다. 청소부 아줌마. 네, 전무님.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 전무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무심한 표정.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이 공범이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순자는 재빨리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차가운 밤 공기.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다.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안. 순자는 핸드폰을 봤어요. 딸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잘하실 거예요. 엄마가 최고예요. 사랑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지은아, 딸이 있어서 힘이 났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어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 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30년 전,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두 형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일수야,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왜 이렇게 됐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마음을 굳혔어요. 미안하다, 일수야. 하지만 이건 해야 해.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수많은 불빛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증거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어요. 준비 끝났어.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잠 좀 자야지.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같은 시각. 일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승리가 확실한데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일수는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최 전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실수 없게.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완벽합니다. 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완벽해. 창밖을 봤어요. 곧 동이 틀 것입니다. 주주총의 날, 운명의 날. 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형님,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 차례야. 새벽 6시. 서울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미래그룹 본사 빌딩. 40층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았어요. 오늘 이 건물에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청소부 순자, 회장 일준, 부회장 일수, 세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날. 정의가 승리할까요? 아니면 음모가 이길까요? 모든 것이 오늘 결정됩니다. 오전 9시 30분. 미래그룹 본사 1층 대강당. 500명이 모였습니다. 주주들, 이사들, 임원들, 기자들, 무대 위에 긴 테이블, 이사진이 앉았어요. 가운데 회장 강일준, 오른쪽에 부회장 강일수,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오늘 회장님 퇴진 안건 나온대. 건강 문제래. 부회장님이 승계하신다던데. 10시 정각.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52회 미래그룹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 먼저 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회장 일준이 일어났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방청석 뒤편,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손이 떨렸어요. 옆에 딸 지은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대 위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다음은 안건 심의입니다. 오늘 특별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회장 일수가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주주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회장님의 건강 문제입니다. 웅성웅성. 최근 몇 달간 회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퇴, 회의 중 혼란 증상. 일수는 서류를 들었어요. 여기 의학 소견서가 있습니다. 전문의 진단 결과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따라서 건의드립니다.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회장님께서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사들이 박수쳤습니다. 주주들도. 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회장 퇴진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15명. 이사 20명 중 15명. 주요 주주분들은 10명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반수 찬성입니다. 회장님 퇴진이 결정. 잠깐. 회장 일준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나는 멀쩡해.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치매도 아니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보시죠.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38층 복도. 새벽 2시 반. 부회장 일수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일수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봉지를 들고 10분 후 빈손으로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회장이 방청석을 받습니다. 제 동생이 매주 새벽에 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제 약을 바꿔치기 하려고. 웅성웅성.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회장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님 약에 이걸 계속 타면 석 달이면 충분해. 일수의 목소리.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력도 나빠져.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사회에서 회장님을 퇴진시킬 명분이 생기는 거지. 최전무 목소리. 주요 주주 10명은 이미 우리 편이야. 한 사람당 10억씩 줬어.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뭐야? 뇌물이었어? 이럴 수가. 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더 있어. 화면이 바뀌었어요. 주식 거래네요. 2천억 원어치 차명 거래. 10개 계좌로 나눠서 우리 회사 주식을 몰래 사들였어. 회장은 일수를 받습니다. 내가 한 거지? 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이사들한테 뇌물, 주주들한테 뇌물, 총 100억 원. 회장은 서류를 들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계좌 내역, 송금 기록, 통화 녹음.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이사들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밝혀낸 사람. 회장은 방청석을 받습니다. 김순자 씨, 나와주시겠습니까? 순자는 떨렸어요. 엄마 가세요.
지은이가 엄마를 밀었습니다. 순자는 복도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500명이 순자를 봤습니다. 회장이 순자 손을 잡았어요. 이분은 우리 회사 청소부예요. 15년 동안 일하신 분입니다. 회장은 방청석을 향했습니다. 이분이 새벽에 우연히 음모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안 믿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짝짝.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일수를 봤습니다. 일수야. 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어. 내가 너를 키웠어. 그런데 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했니? 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강일수 씨, 배임, 횡령, 뇌물공여,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전무도 체포됐어요. 뇌물 받은 이사들도. 일수는 끌려가면서 형을 받습니다. 형님, 회장은 돌아섰어요. 볼 수 없었습니다. 일수는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어요. 대강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주주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오늘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제 동생이 저지른 일, 제 책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순자 씨께 감사드립니다. 회장은 순자를 받습니다. 순자 씨가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회장은 순자에게 절했어요. 순자는 황급히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500명이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짝짝짝짝짝. 방청석 뒤에서 지은이는 엄마를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법 강일수 전 부회장의 선고 공판. 피고인 강일수, 배임죄, 횡령죄, 뇌물공여죄, 살인미수죄,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 뒤편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수는 형을 봤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미안해. 교도관이 일수를 데려갔습니다. 최 전무도 징역 7년, 뇌물 받은 이사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회장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바깥에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순자 씨,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슬프시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을 함께 산 동생인데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 죄송합니다. 아니야. 순자 씨 잘못이 아니야.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잘못은 잘못이니까 형제라고 봐줄 순 없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미래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미래그룹 본사 39층 회장실. 회장은 순자를 불렀어요. 순자 씨 앉아요. 순자는 앉았습니다. 회장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순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임명장? 순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김순자 씨를 미래그룹 준법 감시실 이사로 임명한다. 이사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청소부에서 이사로 15계단 승진이에요. 하지만 저는 순자 씨는 자격이 있어요. 회사를 지켰으니까.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급은 1,000만 원. 그리고 이것도. 회장은 또 다른 봉투를 건넸어요. 뭐예요? 열어봐요. 순자는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아파트? 강남 아파트 30평. 순자 씨 명의로 했어요. 순자는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아니야. 당연한 거야. 회장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순자 씨가 목숨 걸고 나를 지켰어. 이 정도는 당연해. 감사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딸 지은이 씨. 네. 장학금 전액 지원. 그리고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와요. 약학팀 책임자로. 순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은 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감사해요. 순자 씨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녁 7시. 순자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30평. 깨끗하고 넓었어요. 지은이가 환호했습니다. 엄마, 너무 좋아요. 그러게.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꿈이니 생시니. 지은이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용감했으니까요. 엄마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고마워, 지은아.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가 제 자랑이에요. 저녁을 먹으며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사님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순자는 걱정스러웠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나 고졸인데. 할 수 있어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15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구했어요. 누구보다 자격 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봐야지. 다음 날. 순자는 새 정장을 입고 출근했어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39층. 준법감시실. 순자의 이름표가 붙은 사무실. 김순자 이사. 순자는 이름표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진짜구나. 노크 소리. 똑똑똑. 들어오세요.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이사님, 첫 출근 축하해요. 회장님, 순자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앉아요. 이제 이사니까 편하게 해요. 회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순자 씨를 가르칠 거예요. 경영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회사 운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순자 씨가 지켜줘야 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순자 씨는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순자는 회장에게 배웠습니다. 매일 오후 1시간씩 회사 경영, 재무, 법률, 인사. 순자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지은이가 도와줬어요. 엄마, 이 부분은 이렇게 해요. 아, 그렇구나. 모녀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석 달 후, 순자는 첫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회사 내부 감사 보고서 회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회장은 보고서를 읽었어요. 잘했어요, 순자 씨. 완벽해. 정말요? 네. 이제 진짜 이사예요.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1년 후, 미래그룹 창립 41주년 기념식. 대강당에 5,000명 직원이 모였어요.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 특별한 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얼굴이 떴어요. 순자였습니다. 김순자 이사. 작년 우리 회사를 구한 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회장은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올해의 직원상, 김순자 이사, 박수, 환호. 순자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16년 전 이 회사에 왔어요. 청소부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직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배웠어요. 정의는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옳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청소부도, 경비원도, 신입사원도. 순자는 회장을 받습니다.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5,000명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회장은 순자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지은아. 두 사람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순자는 창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순자는 딸을 봤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신분이 높고 낮고도 중요하지 않아.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야. 정직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있어. 네, 엄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서울의 밤, 수많은 불빛들, 그 안에서 한 청소부는 이사가 되었습니다. 정의를 지켰기 때문에,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용기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